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으셔서 이 자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특공대대라 그래서 박수가 좀 다를 줄 알았거든. 똑같네? 한번 볼까요 다시? 특공대대는 좀 딴 개들하고 다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진영입니다. 야유 같은데 아무리 봐도. 반갑습니다. 저는 서진영이고요. 교육 받으면 재밌어요? 아이, 특공대 야유가 그 교육 받으면 별로 살 재미없죠. 왜냐면 저도 그래요? 저는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교육을 딱 가면 바로 잤어요. 요즘은 아침이니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은 제발 부탁이 좀 주무셨으면 해요.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부 또릿또릿하게 하면 군대 같지 않잖아. 그죠? 좀 졸아야지 이게 우리가 영상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중요한 거 혹시 내 얼굴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나는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병들이 내 얼굴을 보면 절대 안 된다. 있으시면은 손들어 대요. 내가 사회에서 너무 나쁜 짓 하고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국방 TV에 나가면 안 된다.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역시 다 이제 최고로 대단하신 분들만 우리 705에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605에 있었어요. 부대는 좀 다르지만 605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취사병을 했어요. 상당히 보람차게 박사를 받고 갔는데 취사병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 지금 28 넘은 사람 우리 사관님 장교들 빼고 없어요? 제가 그 나이에 가가지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체력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역시 군대는 젊을 때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인성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할 건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부대별로 강의를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도 어제 참모총장님한테 아마 지난 부대께 보고가 됐어요. 영상이 갔거든. 여러분 영상도 갈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이 참모총장님하고 중학교 동창이라고 꼭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들도 아마 부모님들도 다 보시고 우리 다른 부대원들도 시범 부대잖아, 그죠? 시범 부대이기 때문에 시범 부대의 이 자랑스러움, 용맹함, 특히 우리가 특공대대를 온 거는 또 특별하잖아. 특별할 특자를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같이 우리 전 육군 30만 우리 용사들하고 43만 전군이 공유할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어떻게 공유되는지는 뒤에서 강의를 하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밖에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원론을 강의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20년째 하고 있거든. 시간 강사로. 딴 데 교수를 하다가 교수도 재미없을 때려쳤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한 학기 동안 서울대에서 받는 강사료가 다른 데 기업체 가서 받는 1시간 강사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지? 비싼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특공대대에 와서 강의를 하고 내가 강사료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지? 왜 안 받을까? 돈이 많습니다. 마음에 들어. 상병 안 되겠. 감사합니다. 상병. 와, 좋아. 바로 병장 시켜줄게. 오늘만 병장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업하는 동안에는 병장.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젊음하고 같이 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발전을 위해서 영상 한번 멋지게 찍어봅시다. 좋습니까? 네. 이제 대답이 제대로 나오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좋아.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성이 경쟁력이다예요.
제가 4차 산업혁명이 뭐고 인성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개의 연결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디오 시사고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라디오 시사고전에서 4차 산업혁명, 이세돌 기억나세요? 네, 이세돌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사고전 경영진학자 서진영 박사입니다. 4대1의 승부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단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며 인공지능 알파고의 위대함을 몸으로 느껴야만 했지요. 이번 대국 결과를 보며 위기 10결 중 사소취대가 떠오릅니다. 버릴 사 작을 소, 가질 취 큰대. 이는 북송의 반신수가 지어 태종에게 헌납한 바둑을 두는 데 필요한 10가지 요결이란 위기 10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득 탐성에서 세고취하에 이르는 10가지 가운데 5번째인 사소취대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의미입니다. 곧 작은 것의 연연에 대세를 그르치지 말고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사실 이번 대국에서 작은 것은 4번의 패배이지만 큰 것은 이세돌 구단의 불굴의 의지와 품격이 빛난 한 번의 승리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사의 CEO인 하사비스는 이세돌 구단이 사국에서 놓았던 78수는 1만 번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명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고, 또 이세돌 자신은 삼국에서 3연패한 뒤 인간이 아닌 이세돌이 진 것이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품격까지 보였지요. 그런데 또 하나 더 큰 것이 있으니 이번 대국의 진정한 승자가 인간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인인 구글이라는 점입니다. 구글은 이번 대국을 위해 2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5번의 대국이 끝나면서 구글의 시가총액이 대국전보다 무려 58조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58조가 된 게 아니에요. 늘어난 거야. 어머. 바로 우리가 겪은 거대한 생각의 변화일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는 사소취대를 생각하며 인간이 인공지능과 단순히 한 분야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작은 마음보다는 이를 활용해서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큰 생각의 변화를 가지는 것이 진정 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전에서 배우는 오늘의 지혜 CEO 서평의 발행인 서진영 박사였습니다. 예, 요 책은 광고예요. 방송을 보거나 방송 광고를 봐야 돼. 사소취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소취대가 뭘까? 사소취대는 작은 걸 버리는 거지. 큰 걸 얻는 거예요. 작은 게 뭘까? 경쟁심이에요. 그죠? 큰 게 뭘까? 자,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가 AI가 나타났어요. 무슨 AI가 나타났냐? 바둑을 두는 AI가 나타났어. 이세돌이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도 인간이 모든 AI에게 졌다라는 심리를 대표해서 가지죠. 그러면서 막 붕괴를 했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하고 나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겨요? 말이 이기지. 말하고 졌다고 막 대성통곡할 사람. 내가 삽을 들고 땅을 파요. 어떻게 파? 왼발을 앞에 놓는 게 낫겠지?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밑에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고 오른발로 밟아요. 오른발을 뒤로 빼고 흙을 왼쪽으로 넘기는 게 낫겠지. 이게 효율적이에요. 요걸 동작연구법이라 그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삽을 들고서 땅을 팔면서 가장 효율적인 사람, 효과적인 사람의 수준을 정한 다음에 요 수준에 맞춰서 급여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성과급이라 그러지. 요 성과급이 나오면서 경영하기 시작돼요. 이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자.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데 옆에 포크레인이 왔어.
포크레인이 땅을 폭폭 파죠. 근데 내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그게 삽질이야. 그게 삽질이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옆에서 포크레인이 정말 효율적, 효과적으로 땅을 파고 있는데 내가 삽을 들고 이걸 파고 있으면 이걸 하나만 하는 짓이잖아요. 삽질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돼요? 나는 기계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럼 다시 보자. 혹시 여기 주산학원 다녔던 사람 있어요? 주산학원 다녔던 사람? 없지? 우리 때는 우리 대휘님은 주산학원 다니셨어요? 안 다녀봤어요. 아유 벌써 세대가 이렇게 달라. 서울에만 주산학원이 7,000개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TV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나중에 유튜브 옛날 영상, 추억의 영상 찾으면 나올 거야. 초등학생, 그때는 국민학생이지. 초등학생이 나와서 9자리 숫자를 10칸을 적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암산을 해. 이야 그럼 천재다 이러고 막 온 국민이 박수를 쳤거든. 아 그걸 하고 있을 때 전 그 서울에 있는 주산학원 원장님들은 막 주판을 튕기면서 맞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천재라 그랬단 말이야. 그때 대부분 우리는 3급이었어요. 왜냐하면 2급부터는 암산이 2자리 숫자거든. 우린 2자리도 어려운데 얘는 9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자리를. 그걸 암산으로. 야 천재죠. 얘하고 엑셀하고 붙여봐. 이해돼요? 곱하기로 해볼까? 게임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사람은 컴퓨터보다 연산력에서 떨어져. 근데 AI의 바둑을 뒤졌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봐.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말보다 느리고 포크레인보다 몸이 약하고 엑셀보다 컴퓨터보다 계산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슬퍼하지 않아. 왜? 인간에게는 다른 가치가 있거든.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변호사도 되게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변호사가 제일 처음에 법인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뭘 찾아요? 판례 찾는 거거든. 좋은 판례를 잘 찾으면 들이밀면 옛날에 이렇게 판결이 된 논리가 있으니까 유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막 열심히 찾아요. 3명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찾는 걸 알파고는 또는 슈퍼컴들은 0.2초 만에 그 3배를 찾아요. 더 정확하게. 이해돼? 의사 선생님들은 더해요. 미국 병원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초진에서 오진할 확률. 오진이란 건 뭐야? 폐렴인데 감기라고 오진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죄송해요. 오늘 내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을 본다고 목이 메어서 어제 제대로 못 잤어. 그래서 자꾸 목이 감기네. 이해 좀 해주세요. 오진할 확률이 통계를 내보니까 40%. 40%를 잘못 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미국에서 의사 한 명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오진 확률이 30%로 떨어진 거야. 그 의사 이름이 왓슨이에요. 들어봤어? IBM의 슈퍼컴퓨터. 왜 그러냐면 왓슨은 이 사람의 염기 서열을 다 계산해요.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그때 공기는 어땠는지, 또는 이 사람 현재의 모든 장기의 심텀들, 그 증상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한다고. 더한 거는 처방이에요. 이 사람의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을 다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쇼크가 일어나지 않은 약물을 처방을 해줘요. 사람 의사하고 컴퓨터 의사하고 누가 더 정확할까? 이야, 이게 바뀌어지는 세상이에요. 사람 의사하고 마이크로 서저리라 그러는데 극소 그 수술을 하는 미세 수술을 하는 수술 장비하고 누가 더 정확할까? 이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전립선암은 85%가 로봇이 하고 있어. 그럼 사람 뭐 하지? 미안, 마지막일 거야 이게. 자, 그러면 고민해보자. 사람하고 사람 의사하고 왓슨하고 둘이 경쟁을 하는데 이게 계속 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시합을 한번 해봤어요. 미국에서. 누가 이겼을까?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둘이 붙었어. 컴퓨터 이겼을 것 같지? 사람이 이겼어요. 사람 의사 이겼어요. 그 의사는 어떻게 이겼을까? 이 의사는 왓슨을 잘 쓰는 의사예요.
이해돼? 말보다 빨리 달리는 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을 잘 타면 돼. 그게 징기스칸이 유럽으로 진격할 때 쓴 방법이잖아. 말 2마리를 끌고 가요. 내가 탄 말은 지치잖아. 갈아타는 거야. 그리고 돌격하면 나는 말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내가 포크레인보다 땅을 더 잘 팔 수 있는 방법은 포크레인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왓슨보다 더 유명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왓슨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기술을 대하는 자세인 거야. 기계하고 컴퓨터하고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잘 타고 놀고 활용하면 되거든. 아마존 또는 지금 나오는 구글 또는 IBM에서 나오는 기술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얘들과 경쟁하겠다는 심리는 작은 심리란 말이야. 저걸 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알파고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내는 게 앞으로 미래 인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사소취대라 그래요. 인간의 가치는 동물과 기계와 컴퓨터에 비해서 능력 면에서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자세를 바꾸면 그 기계와 컴퓨터를 타고 놀 수 있을 거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뭘까?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동물과 기계와 컴퓨터의 힘과 또는 연산 능력이 인간일까? 아니라는 거지. 인간의 진짜 가치는 뭐예요? 인성이라는 거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 뭐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뭐지? 자,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만이 가지는 제일 첫 번째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공감해 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없어질 대체가 절대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보모야, 보모. 애기 봐주는 거는 로봇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달라지는 세상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대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라. 한 분야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활용해서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기술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본연의 자세를 찾아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 덥죠? 더워서 막 졸리지? 예. 조금만 문을 열어버릴까요, 뒤에? 가능한가요? 저 문은 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좀 환하게 찍죠. 커튼 펴도 밖에 쳐다봐도 괜찮아요. 오, 모자에는 705라고 적어놨네. 좋습니다. 좋아요. 다시 기지개 좀 더 펴볼까? 아유, 내가 목이 이러니까 미안하네. 힘들지? 군생활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때도 그랬고 여러분 때도 그렇겠지만 지금 힘들면 힘들수록 나가면 여러분한테 평생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 조금 더 달려보고 중간에 좀 쉬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경영학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학을 가지고 20년 6개월 하루 동안 공부만 했어요. 군대를 어떻게든 연기를 하고 20년 6개월 하루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받았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교수하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다시 성대에 1년 공부를 해서 철학 박사를 공부하러 왔어요. 두 개를 하니까 좋은 게 뭘까? 강의할 때 되게 편해.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에서 부를 때는 4차 산업혁명 경영학 강의하다가 또 이렇게 필요할 때는 가서 인성교육 하다가 또 심심하면 두 개 결합해서 이렇게 강의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 그게 우리 특공대잖아. 그죠? 특공대는 다 가지고 있잖아. 이게 우리 융합인데 저는 그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경영철학자라고 이름을 했더니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이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도 자기 주특기가 있잖아. 근데 사회에 나가도 주특기라고 자기 전공이 있겠지.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더 더해야 될 것 같아. 하나를 더 더해서 두 개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영어라고 그러자. 영어를 정말 잘해. 90점을 맞아. 더 열심히 해요. 얼마를 받을 수 있어? 95점이 아마 맥스일 거야. 그죠?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컴퓨터 코딩을 잘해. 두 개를 더하면 코딩은 그냥 50점만 맞는 실력이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코딩까지 하면 140점이 되잖아. 이게 여러분의 경쟁력이 돼요. 그리고 그 결합되는 게 전혀 다른 데서 들어오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 자기가 이 경쟁하고 있는 영역에서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는 거거든.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주특기가 뭔가 뿌리를 든든히 내린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를 더 결합해 보세요. 저 같으면 어떻게? 경영학을 한 다음에 철학을 연결하고 나니까 쉬워진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경영학 박사라고 나서 여러분들 같이 볼 서평이란 거를 지금 이제 20년을 했어요. 요 책인데 뒤집어 보는 일본 역사. 끝까지 안 졸고 잘 듣는 분한테 내가 선물로 줄게. 요 한 권이 얼마일까? 18,000원. 맞추면 줄게. 17,000원. 좋아. 어? 야, 17,000원 나왔는데 값이 떨어지면 좀 그렇잖아. 19,500원 좋아. 18,500원. 내는 거지. 이야기할 땐 내는 거예요. 요 책은 한 권에 8만 원이에요. 이러는 분은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8만 원 받아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책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그룹 회장님들이 돈 내고 공부하는 책이거든. 제대하면 못 봐요. 왜냐면 제대하면 일반인이 되잖아. 우리는 CEO만 주거든. 그래서 빨리 CEO 돼서 임원 이상 되면, 대기업 임원 이상 되면 볼 수 있어요. 빨리 꼭 성공해서 보기를 30년 뒤에. 하지만 군인은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자, 경영학을 하고 나서 서평을, 경영학 공부를 대충 했더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매주 한 권 서평을 써서, 매주 한 권 책을 읽고 서평을 써서 그룹 회장님한테 보내면 그 회장님 밑에는 나보다 똑똑한 박사가 수백 명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이 낸 보고서는 공짜잖아. 근데 내 건 100만 원을 내야 돼, 1년 동안. 그럼 열심히 써야 돼. 잘 써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써야 되겠지. 그걸 20년을 한 거예요. 괜찮겠지, 내용이? 그걸 했으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박사 받고 제일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같아. 그러고 나서 이 철학 박사를 했어요. 철학 박사라니까 또 공부를 또 대충 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벌로 라디오 시사 고전을 1000번을 한 거예요. 진짜 1000번을 해서 고사하고 경영학 연결하는 걸 이제 매일 방송을 했어. 4년 동안. 또 이제 공부를 또 제대로 했겠죠? 이게 말이야, 이제 학교 다닐 때 대충 하고 말이지 일하면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는 게 안 보이잖아. 이학 박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 박사학위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올해 3월부터 전문대학에 2학년으로 편입해요. 편입 발표가 안 났는데 편입했어. 왜냐하면 TO가 3명인데 3명 지원했대. 야, 나는 이런 운이 있어. 그러면 4명이면 되게 곤란하잖아, 떨어지면. 근데 3명 TO인데 3명이 지원해서 제가 합격했어요. 교수님이 전화해 주더라고. 3명밖에 신청 안 했어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최종 학력은 전문대 편입 대기생이에요. 이야기를 왜 굳이 하느냐? 여러분 끝까지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공부를 계속하면 그게 결국 여러분한테 쌓이거든. 그게 여러분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공부가 꼭 저처럼 학교를 다니는 거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아까 봤던 내 전공 분야하고 관련 분야를 계속 읽어나가면 그 여러분한테 힘이 되겠죠. 그 이야기를 오늘도 같이 뒤에서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학 박사를 하려고 이제 3월부터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를 봤더니 한번 고민해 볼까요? 세상하고 조직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여러분을 원해서 온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군대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 많아요. 자격이 안 된 사람 얼마나 많아.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정신 똑바로 박힌 대한민국 국민만 올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육군이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정말 많아요. 아주 잔인해. 내가 아무리 오고 싶어도 학력이 안 돼도 못 오고, 그죠? 문제가 있어도 못 오고 건강하지 않아도 못 오는데요. 맞죠? 또 여러분이 군을 마치고 바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군을 마치고 학교를 갔다가 다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보자. 세상에서 조직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누굴까? 여러분 좋은 데 취직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좋은 데 취직하고 싶어요.
또 멋진 데 들어가서 내 역량을 펼쳐보고 싶어. 저 조직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어. 어떤 사람을 원할까? 그걸 고민해봐야지. 나는 가고 싶다는 것만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세상이 아니잖아. 항상 나 말고 반대편을 생각해봐야지, 그지? 반대편에 조직들은, 세상은, 기업은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할까? 에이, 말 잘 되는 사람 재미없어요.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오, 좋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인터뷰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야, 나 쟤는 꼭 같이 일하고 싶어. 저 친구 끌려. 나 쟤랑 일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는 보통은 회사에서도 면접을 볼 때는 인사부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을 뽑을 직접 쓸 부서장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왔어. 뭐라고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1명을 뽑아. 어떤 인재를 뽑을까? 쟤 같이 일하고 싶어. 이해돼요? 함께 일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기서도 작전을 나가고 또는 훈련을 나가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아, 저 친구랑 같이 있으면 나 좋아. 어떤 인재일까? 그 인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 잘 듣는 인재 재미없어. 말은 로봇이 제일 잘 들어. 이해돼요? 로봇은요, 밥도 안 먹고 졸지도 않아요. 밤에는 불도 안 켜고 일해. 전기요금도 안 들어. 이해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 시킬 수 있는 로봇이 있는데 말 잘 듣는 인재를 왜 써? 자, 끌려야 돼. 인간적으로도 끌려야 되고, 야, 이성적으로도 끌려야 돼. 어떤 사람일까? 딱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전문성. 여러분이 군대에서 특기를 제대로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군대에서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 그죠? 그건 자기 전공이 된다고. 저 같으면 취사병. 이거 되게 결혼할 때 잘 써먹었어요. 내가 취사병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야, 이거 밥 제대로 얻어먹겠구나. 그래 내가 딱 결혼을 했거든. 근데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야. 아니 왜 취사병 출신이라는데 밥을 안 하냐고. 내가 딱 한마디 했지. 한 칼에 해결했어. 뭐라고 해결했게? 나는 50인분이 하는 감 못 맞춰. 아주 간단하더라고. 그러고 절대 밥 안 해. 뭐 평생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잘 써먹었어. 그 전문성. 자, 특기라는 게 뭘까?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대학 다니다 온 친구면 자기 전공이란 게 뭘까? 전공을 왜 볼까요? 적어도 그 일은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요? 적어도 그 일은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전공이라 그러잖아. 특별한 거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집중력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못하는 애들 특징만 쉬워. 뭐야?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해요. 100%야.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 안 하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강의를 들으러 오면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내가 별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평생에서 몇 번 있을 수 없을지 몰라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평생에서 한 2-3번 되면 참 많이 만난 걸 거야. 강의를 들으러 오면 강의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죠? 내가 작전을 나가면 작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유시간에 스마트폰을 쓸 수 있으면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때 계속 비비 딴 사람 괴롭히고 있으면 그것도 나쁜 짓이지. 이해돼요? 이게 바로 전문성이야. 뭐라고? 집중력. 그 다음에 자기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하지. 두 번째로 가지는 게 뭘까?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의 제일 기본이죠. 왠지 끌리는 거. 근데 군대 오면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참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게 많아? 우리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도 이런 적나라한 본성, 마지막에 본성들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 그 자기를 보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특성은 뭘까를 찾을 수 있는 때가 군대예요. 이 시간을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진 사람은 평생 행복해요. 언제 이렇게 갇혀서 사람들하고 정말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 그 속에 내가 있거든. 인간은 사람인의 사익 한자를 써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인간은 사람 사이에 살 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만약에 프라이데이라는 상대가 없었으면 인간이 아닌 거야. 내가 이 속에서 부대끼면서 느끼는 그 본 모습이 내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자기를 제대로 알고 바꿔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용사들이 가지는 요 시간들이에요. 이해되죠?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인성이에요. 오늘은 요 인성 얘기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 창의성이 뭐지? 야, 요즘 창의적 인재 뽑아야 된다 그러는데 창의성이 뭘까? 사람들이 창의성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꼼수. 꼼수를 창의성이라고 착각을 해. 뭘 조금 하고 난 말이야. 꿰부려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스턴트 라면하고 곰국의 차이야. 인스턴트 라면 한 번 우려먹으면 끝나잖아. 그건 꼼수거든. 창의성이란 건 계속적으로 우려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창의성은 어떤 걸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하고 연결이 있어요. 이 전문적인 능력을 어떻게? 숙달, 숙련의 정도까지 가지는 게 첫 번째예요. 일을 잘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개선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창의적으로 개선했다 그러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꼼수 부려가지고 이제 편법으로 일을 좀 바꾼 거를 창의성이라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의성은 반드시 전문성하고 붙어서 가요. 자, 왜 창의성이 조직에 중요할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 들어갔어요. 소위 말해서 새 피가 된 거야. 그럼 그 속에서는 사람들이 뭘 바랄까?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걸 바랄까? 아닐 거라는 거지. 새로운 피가 들어왔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들어왔으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개선하고 혁신하길 바라겠지. 그죠? 그게 뭐지? 창의성이야. 기존 걸 그대로 잘하겠다. 다시 누가 제일 잘한다고? 로봇이 제일 잘해요. 로봇이 제일 잘해. 시키는 거 잘하는 건 로봇이 제일 잘해.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자기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람을 좋아하겠죠. 요 세 가지 전문성, 인성, 창의성을 우리는 지덕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덕체. 이해되죠?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지를 위해서 경영학을 했고 덕을 위해서 철학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를 위해서 나무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를 원예학과를 가. 원예학과를 가서 나무 껴안고 살려고. 이론을 배우고 싶지 않아. 이론은 다시 박사과정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 정말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싶어. 내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도 어때? 여러분이 인간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군대 시간이에요. 이 젊을 때 와서 이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낼 때는 그만큼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게 지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부대끼지만 좀 힘들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사람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다. 저는 정말 이거 되게 재수 없는 말인데 군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군 생활이 도움됐어요. 나는 왜 그러냐면 밥 먹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지? 왜 학교 가면 그런 사람 있잖아. 밥 먹고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20년 6개월 하루 동안 계속 공부만 했었거든. 입소대를 들어갔는데 재워주는 거야. 난 너무 서러워 자지도 못했거든. 옷도 막 챙겨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군복도 주더라고. 그러고 이제 사실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제가 언제 식칼을 들고 앞에 발까지 오는 이 앞치마를 하루 종일 장화 신고 서서 하루 종일 도마 앞에서 자르고 이 패치카 이거 하고 하겠어. 근데 그 과정들 속에서 점점 내 자신을 발견했거든. 이해돼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지금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 여러분들도 지금 고생하지만 이게
지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갈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몰라.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막 말하는 거 이해 안 됐잖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있죠. 지금 군 생활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해주면 여러분 그 인생에서 이런 중요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이 시간들을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다시 전문성, 인성, 창의성이라는 게 뭘까? 이게 대한민국 교육 이념이에요. 그럼 나는 어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적을 거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전문성이 지금 몇 점이야? 앞으로 6개월 뒤에 그 전문성을 몇 점으로 가지고 싶어요? 그지? 여기 나는 지금 인성 점수가 몇 점이야? 인성 점수 10점 안 되는 사람. 자네 몇 점? 우리 나 용사. 예, 일병. 예. 인성이 몇 점쯤 될 것 같아? 90점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다 비웃고 있잖아, 장교님들이. 90점 이상. 뭐 어떤 기준으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조기 교육을 받았어? 네, 예. 인성적으로 스카이캐슬? 인성적으로 어디 가서도 그래요?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 좋아. 그래요. 보기도 그렇게 보여. 감사합니다. 예. 인성이 좋은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장일병? 일병 예. 장준수. 예. 인성 점수 예. 절반 이상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반 이상. 예. 왜?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일단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 이제 거기서도 이제 몇 개 특출나게 뭐 예. 성실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저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점수 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해요. 그럼 앞으로 좀 더 키우고 싶다면 여기 우리 나일병처럼 90점이 되려면 뭘 더 키워야 돼? 부모님의 조기 교육을 한번 못 받아서 교육을 좀 더 이제 받아야지 않을까. 조기 교육, 스카이캐슬.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참 인간이란 존재가 되게 특별하잖아요.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저도 항상 반성해. 우리 애들한테 내가 가정교육을 잘하고 있나. 그죠? 저도 반성할 거 아니에요. 다른 부모님들은 잘하고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근데 인간이란 유일한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 사회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을 사회가 채워주는 거야. 멋지지 않아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내가 가정에서 조금 결핍되는 부분이 있어도 사회 교육과 사회의 장치들을 통해서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집이 또는 출신이 그러면 공부 못했잖아. 어디 교육을 받아요? 불과 몇십 년, 1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초, 중 강제교육시켜요. 사회라는 제도를 알겠죠? 우리가 여기 우리 저 PD님들하고 우리가 같이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용사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하고 다른 교수님들이 교육 프로그램 공유하는 것도 뭐예요? 사회 시스템인 거지. 어느 누구도 돈 달라 소리 하잖아요. 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게 가정교육이 아니고 여러분이 군생활이라는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미래를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냥 또 흘려보내. 막 옆에 사람 괴롭히면서 흘려보내. 그럼 어떻게? 인생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 디딤돌 하나씩을 밟아나가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왜 모두가 1등 할 수 없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전 세계 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왜? 문맹률 없고 교육에 대한 가치 알고 나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밖에서 계속적으로 집에서 배운 것도 되게 중요해. 가정교육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찾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평 앱을 통해서 이제 서평을 저 비싼 서평을 막 공짜로 주거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책을 주면 사람들이 이게 갱지거든. 갱지. 왜 갱지냐면 종이는 더 비싼데 가벼워야 되니까
CEO들이 외국 출장 갈 때 이걸 4권씩 들고 가더라고. 4달치를 들고 와서 비행기에서 2번 읽고 온대요. 그러니까 비행기에는 이제 딴 게 와이파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2번 정도 읽고 온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벼워졌어. 그러니까 갱지야. 그래도 글자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면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짜증나.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해. 값이 얼마라고. 돈은 안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긴 하지만 이거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공부하면 훨씬 낫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 900권 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읽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보고 전문성, 인성, 창의성 기억나죠? 인성이 나 지금 몇 점인데 몇 점 되고 싶다. 창의성은 내가 몇 점인데 몇 점 되고 싶다. 6개월 뒤에. 그럼 지금 뭘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는 게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경쟁력이다 갈 때 인성이 경쟁력이다. 4가지 행복 경영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요 강의 내용들을 오늘 다 할 수 없겠지. 그럼 뭘로 할 수 있어요? 앱에 보면 이제 다 나와요. 죽이지. 이야, 내가 하나하나당 지금 300씩 400씩 받고 하는 강의들인데 말이지. 이걸 전부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원래 장교분들은 못 보거든. 근데 참모총장님이 장교도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장교는 돈 내야 된다 이랬더니 그냥 어떻게 안 되겠냐 이래서 내가 또 마음이 되게 약하거든. 그래서 장교님들도 봐요. 혼자 박수 계죠. 예,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약간 오히려 우리 용사들이 더 많이 봐요. 용사들은 80권을 보고 장교분들은 2년 동안 20권밖에 못 봐요. 섭섭하죠? 아닙니다. 예, 빨리 장군 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장군 되세요. 그래서 우리 용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공급하는 시장은 제일 한국에서 탑 클래스만 하거든.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은 탑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한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인성은 이거 맞추면 내줄게. 인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TV 책을 보던데 PD님 기억나세요? 우리 저 KBS PD님이세요. 저 PD님께서 연출하셨던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서 쓴 그 강의하는 모습인데 제가 유명해요. 아무도 얼굴 모르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닌 이게 무슨 뜻일까? 맞추시면 책 드릴게. 인닌 이야, 이게 영어에도 나와. I can a can. I can a can. I can a can. 뭔 뜻이야? 캔이 뭐예요? 깡통을 처음 만든 사람은 나폴레옹 만들었어. 캔이 뭐야? 따는 거지. 캔을 따는 걸 캔이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가 캔이지. 그래서 나는 캔을 딸 수 있다가 I can a can이야. 오, 똑같은 게 인이야. 뭘까? 힌트 줬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 손 들고 해야지. 예.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틀렸지만 준다. 오, 왜 커? 왜냐면 퍼스트 펭귄이거든. 퍼스트 펭귄이 뭐예요? 그렇지. 이게 펭귄들이 쫙 모여 있는데 먹이를 먹으려면 남극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물개들이 기다리거든. 물개를 두려워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용감하게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 한 마리를 따라서 전체가 뛰어듭니다. 그걸 뭐라 그래? 퍼스트 펭귄이지. 가장 용맹한 우리 특전 부대지. 우리잖아, 그지? 그게 퍼스트 펭귄이야. 퍼스트 펭귄의 본성을 가장 잘 갖고 있는 분이니까 내가 당연히 드려야지.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오케이.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다워야 돼. 그럼 사람답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질문들
중에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 내용을 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겁부대를 갔었어요. 기겁부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네, 오늘 인성이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뭐가 인성이 경쟁력일까? 인성이 뭘까? 자는 사람 잘 찾아요. 여러분도 잘 살고 싶지? 나는 멋지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멋지게 살고 싶을 거야. 나는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살고 싶을 거야. 그게 뭐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성이에요. 그럼 보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럼 상대편은 어때요? 상대편도 살고 싶잖아.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상대도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살겠다고 내 전우를 밟고 내 동료를 밟고 우리 고객을 속이고 살아. 잘 살까? 내가 조금 편하겠다고 전우를 밟고 일어서 잘 살까? 그걸 인성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이라는 거는 흙에서 이렇게 새싹이 돌아 나오는 요런 모습을 성이라고, 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성의 모습은 바로 상생인 거죠. 상생. 같이 살아가는 거. 같이 살자. 모든 동물들은 정말 본능으로 내리사랑만 있지만 인간과 동물이 뭐가 다를까요? 딱 한 단어라면 고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묻습니다. 제 인간이야 아니야?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제 효자야 아니야? 효자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부모님 얼굴에 그렇지 않으니까. 효자는 절대 위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시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시작됩니다. 군대를 갈 때 부모님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건강하게 돌아가. 다 들었죠? 딴 거 봐요. 야 가가지고 야 월급 많이 준다는데 모아서 통장 좀 가져와라. 그런 이야기 들은 분 없다고. 부모님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뭐를 바래? 건강하게 와라. 위험하게. 몸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사회는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 서울대, 연대 등등의 모든 교수님들도 무료로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여러분의 젊음이 만드는 우리 새로운 국가, 미래를 위해 가지고 전부 다 희생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걸 알아줬으면 좋겠냐? 사회는 여러분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거고, 그 미래가 만들어지면 또다시 여러분들의 후배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박수 잘 쳐야 돼. 저는 일단 증기록을 읽고 나서 이 증기록에 나와 있는 임진왜란 전의 시기가 정말 지금의 저희 대한민국과 정말 비슷한 느낌이니까 약간 소름 돋았던 그 이유는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흥신사들이 일본을 갔다 와서 전세의 기운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저에 대해 주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자고 하더니 시민들이 성을 쌓는 거에 대해서 아예 평화로운 시국에 왜 우리는 성을 쌓는 거 이렇게 막 힘들어야 되는가 불평하는 부분이 나온 뭐 두 번의 호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또 이것과 가장 흡사한 6.25 전쟁도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저희도 이제 이 정신적으로나 뭐 군대에 있을 때 정신적인 건 당연하겠지만 나가서도 이 안보 의식을 다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자리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옥의 전쟁 그리고 반성의 기록, 진비록 독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미래에 어떤 자세로 대비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 과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서평을 시작하기 전에 그
딱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번거로움이 없었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라는 것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가지고 읽는데 엄청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도 그 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런 게 유발될 수가 있는데, 또 이 서평에서는 마지막 같이 읽으면 좋은 서평을 같이 게재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이 딱 한 편의 서평으로 굳이 다른 것들 찾아보지 않고 이 책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매체잖아요 책을 잘 안 읽기 때문에 그 이유만 하나만으로도 책을 읽는 것이 다양한 또 경험, 다양한 정보를 얻는 점에서 너무 좋잖아요. 책 읽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를 쳐야지. 아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환하게 웃는 영상도 이렇게 우리 전군에 우리 43만 육군이 다 볼 거예요. 시범 사업이니까. 좋은 사람? 안 찍었어. 뭘 손을 들어. 아주 오늘도 영상이 너무 아름답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KBS PD님하고 저희 영상 팀장인데 되게 다 무료로 봉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고맙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같이 나와서 같이 사는 거야. 예.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백군대학은 제가 대학 부대에 와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초로 브리핑 받는 부대예요. 멋있지? 예, 한번 우리 득전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최고의 CEO들한테 주는 거고요. 저는 20년간 900편을 썼어요.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서울대학 경영학 원론 강의하고 조선일보 고전 칼럼 쓰고 있고 1000회 이상 방송된 KBS 시사고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책이 20권이 넘어요. 그래서 책 쓰고 서평 쓰는 거는 이제 계속 이골이 났다. 이런 거고요. 같이 볼 내용은 품성, 전문성, 헌신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과 심화와 영어를 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군장병의 학업 능력에 따라서 베이직 과정으로 쉽게 40권 정도를 읽고요.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대학원 수준의 도서를 40권 정도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직은 40권을 한꺼번에 뿌려드릴 거예요. 1차 연도에는 한 10권에 20권 정도를 첫 번째는 10권 정도를 뿌려줄 건데, 왜냐하면 40권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는 그냥 편하게 골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드밴스드 과정은 여러분이 입대부터 제대할 때까지 가장 좋은 대학교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대비, 그리고 한국인의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득하는 법, 영업하는 법, 대화법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따라서 40권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 육군에서는 지금 또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는 이걸 어떻게든 평생 학점으로 3학점, 3학점, 6학점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여러분이 앱에서 시험까지 치게 돼 있어요. 시험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책을 읽은 다음에 같이 체크를 해서 평생 교육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하나 영어 영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30분 정도 영상을 통해서 영어 단어를 20개월 동안 영어 단어를 매주 보고 나면은 귀가 뚫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별 80권을 배우고 있습니다. 백군대학이고요. 어드밴스드, 베이직, 커런트, 최신 서평을 20권씩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모총장님하고 여러분이 2등병까지 같이 읽어요. 한 달에 한 권. 그럼 어떻게? 모든 장병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겠지. 아까 어드밴스는 어떻게 되냐면 각자가 자기 주차에 따라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일병이 읽는 책이 다르고 병장이 읽는 책이 다른 거야. 하지만 이제 베이직은 한꺼번에 뿌려지니까 각자 읽는 거고, 근데 커런트는 같은 책을 모든 육군이 읽어요. 그럼 서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런 과정들을 소통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지? 40권, 20권이잖아. 몇 권이에요? 100권. 그래서 100군데 하기예요. 100권의 지식들, 그것도 제가 읽은 900권 중에서 제일 좋은 책 80권을 고른 거야. 그 80권에 최신 석평 20권 읽는 거예요. 지식 수준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생길 걸로 저는 가정을 해요. 그래서 확대 교육을 해서 우리 참모총장님하고 지난번에 백선엽 장군실에서 이제 PT를 했는데 원래 2시에서 1시간을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서로 신이 나가지고 5시 넘어가 3시간을 그냥 회의를 하고 왔어요. 상당히 참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고, 앱이 모바일 앱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100권을 읽게 되고요. 앱을 보면 데이터를 제일 먼저 들어가요. ABCDE죠. 쉽죠? 데이터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백군대학 서평뉴스에서 사단장님 인사, 38사단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 이런 걸 다 보여줘요. 이게 매일 새로운 뉴스가 뜨겠죠. 그럼 뉴스를 보고 싶으면 클릭하면 돼요. 서평 대회한다. 그럼 클릭하면 돼요. 두 번째는 서평뉴스에서 이번에 새로운 책들을 올린 것들을 계속 제가 알려줍니다. 그 다음 새로운 강의 영상 올린 걸 알려줘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뜹니다. 자기가.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데이터 서평은 마이 데이터라고 돼 있는데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줄, 내가 38페이지까지 읽었어. 또는 이 책을 읽으니까 나는 이 문장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남아. 라면 적어놓으면 되겠죠. 요 적은 글들이 전부 이렇게 메모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제대할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서평 앱은 못 가져가는데 이건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도율은 뭐냐면 내가 ABC를 얼마만큼 읽었는지가 자기가 체크할 수 있게 돼 있고 시험도 쓸 수 있고 독후감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들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하는 인원만 한국에서 제일 탑으로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총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사단장님의 인터뷰를 전부 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장님 얼굴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여단장님인가? 여단장님 얼굴을 잘 모르면 이렇게 그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굉장히 친밀해지겠지. 그게 전우회가 생기거든. 또 우리 동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부 이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활동하는 것도 밖에서 다 보면 어때요? 야, 내 친구가 지금 우리 특공대가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서로 전우회도 생기고 이런 활동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서평 뉴스가 이렇게 쭉 뜰 거고, 자, 이제 어드밴스드로 들어갑니다. 어드밴스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육 프로그램이죠. 뭘 만드느냐? 국가안보 역량 강화의 어슈얼러가 되는 겁니다. ABC는 우리 참모총장님의 우리 장병들, 용사들의 그 양성, 군대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국군안보위원회 4회차, 1, 2, 3, 4주차가 쭉 가고 서평보기가 있죠?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럼 여러분은 40권을 읽을 거예요. 다 못 읽어도 돼요. 다 못 읽어도 돼요. 강제 아니에요. 읽고 싶은 사람만 읽는 거예요. 이 비싼 거 주는데 강제로 읽히면 내가 남는 게 있겠어? 어차피 안 남는데. 그러니까 읽고 싶은 사람만 읽는 거예요. 베이직으로 가면 강한 육군 소양 구축입니다. 빌더. 그래서 여기는 40권을 한꺼번에 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면 돼요. 아까는 어드밴스드는 한 주가 지나면 또는 2주가 지나면 저절로 한 권씩 내 앱에 나타납니다. 그럼 그걸 읽으면 돼요. 읽고 나면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는 어떠냐면 한꺼번에 여러 책이 나타나면 그중에 읽고 싶은 책을 고르면 돼요. 베이직. 요 책은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커런트는 청년과 장군의 꿈 실현이에요. 우리 육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컨트리뷰터가 되자. 그리고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컨트리뷰터가 되게 하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최신 서평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게 ABC예요. 개념 잡히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기 책을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고요. 커런트 서평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요 책에 들어왔어요. 책에 들어오면 서평 보기는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요 책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20페이지, A4지로 하면 20페이지 정도인데 책 내용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해요. 제가 쓰기 때문에. 그 여기 안에는 관련된 서평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서평을 보는데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는 절대 이걸 먼저 보지 않을 것 같아.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볼 것 같으면 여기 서평 UCC.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을 보고서 만든 영상들.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니 아까 봤죠? 징비로 읽고 나니까 난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게 전부 영상 클립이 올라가거든. 그럼 다른 부대원들은 어떻게 읽었는가를 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도 다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책을 설명하는 영상. 그 다음에 저자 교수님들도 강의해 주신다 그랬잖아. 그분들도 하나하나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를 먼저 보고 나서 이 강의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봐도 되고, 반대로 밑에 있는 영상들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서평을 읽어도 돼요. 지금은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영상은, 도서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 관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을 또 다 올려놔요. 이렇게 ABCD를 구성을 하고, 인리치먼트에서는 영어나 창의력인데 영어를 올려드릴 겁니다. 괜찮죠? 이야, 이거를 다른 기업에는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보느냐? 절대로 강제로 보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으면 보세요. 공부하고 싶으면 보는 거야. 이거는 사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수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많은 고민을 해서 적어도 이렇게 40권을 읽고 나면 내가 소양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인재로 양성될 수 있는 지식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서 다음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 시대를 같이 꿈꾸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그 영상 앱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용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후감 경진대회. 읽고 나서 난 이런 걸 느꼈습니다. 또는 서평 PT 대회. 파워포인트로 또는 이제 뭐 한쇼로 만들어서 PT를 해주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하듯이 저는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나운싱. 쉬워요. 책 쭉 읽으면 돼. 아나운서나 앵커 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책을 쭉 읽어주시면 그 영상들이 클리핑해서 우리 다른 용사들이 자면서,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 그거 듣고 있으면. 자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아나운싱 대회도 하고요. 서평 영상 대회. 요거는 여러분들은 촬영을 직접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부대장과 협의를 해서 정말 이 PT는 자신 있다. 이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툰. 나 이거 정말 멋지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래.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멋진 휴가가 기다리겠죠. 휴가 가기 싫어하는 이 분위기. 좋아요. 자, 요거는 각 사단별로 이제 대회를 할 거예요. 참여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역시. 해서 만약에 내가 웹툰을 정말 멋지게 그려서 냈는데 채택이 됐다. 그럼 사단 전체에서 군단으로 올라오겠지. 군단에서 어떻게? 전체 육군 대회를 할 거예요. 거기서 1등하면 어떻게? 화려한 이력이 되는 거지. 제가 전체 육군의 경진대회에서 PT대회에서 참모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사회에서 이런 이력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쌓는다고.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이에요. 이해돼요?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검증받고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 여기 있는 100명이 몽땅 다 하세요. 여기서 안 해도 돼. 딴 사단 깔렸어. 43만 명이에요. 이해되죠? 그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면 어때? 멋지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지 강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징비로 읽고 난 정말 이때 우리 특공대에 한 연대만 있었어도 조국을 지켜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4차 산업혁명에 자동차 오토모빌이거든. 진짜 오토모빌이에요. 이제 자율자동차잖아요. 그죠? 스스로 가는 자율자동차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의 우리 부대에 적용한다면 이런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멋지죠? 이게 집단지성이거든. 대한민국 육군의 이러한 그 제안들이 모여들면서 훨씬 더 강하고 안전하고 힘이 센 육군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해되시죠? 강제가 아니에요. 다
같은 참여로 더 강한 국가, 더 멋진 육군, 그리고 우리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쭉 참여하시면 자기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 재밌겠죠? 이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장교분들도 하게. 네. 아까 우리 대위님은 뭐 하실 거예요? 다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네. 그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아나운싱 대회 목소리 좋으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특별하게 모시고 한번 아나운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등병부터 장성같이 소통하는 백군대학입니다. 이건 인성인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건 다음번에 다른 부대에서 제가 강의를 할게요.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중요해요. 인성의 결과, 인성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성의 결과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올해 2019년 시작하죠? 2018년에 이렇게 각 시기별로 이렇게 부대에 들어왔을 거야. 근데 2018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가 우리 김일병 덕분이네. 장상병님 덕택입니다. 몇 번 들었어요? 정말 덕분에 덕택에 이 단어를 몇 번 들었을까? 이게 여러분들의 인성이에요. 생각해봤어? 내가 사람들에게 얼만큼 많은 걸 베풀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덕택입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이 칭송을 들었을까? 고민되죠? 이게 여러분 인성의 평가치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인성, 인문학, 물리학 요거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가고요. 자, 지금부터 딱 20분만 할 거예요. 11시 반에 끝내자. 집중할 수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이라 그랬지. 전문성은 뭐다? 집중력. 제가 강의를 정말 많은 데서 하는데 집중력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집중력이 높을까? 아주 간단하더라고. 직급이 높을수록 집중력이 높아요. 직급이 높을수록. 왜? 본인의 중요성을 아니까.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높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정말 산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집중력이 높은 사람만 성공해요. 이해되죠? 직업적으로는 누가 제일 집중력이 높을까를 봤더니 놀랍게도 CEO들이 굉장히 집중이 높은데 거기하고 게임이 안 되게 집중이 높은 직업이 있어요. 어딜까? 간호사들. 간호사들이 집중력이 엄청 높아요. 그 중에서도 어디 간호사들? 수술장 간호사들. 수술실에 있는 간호사들이 최고야.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그 수술실 중에서도 어디? 간이식하는 수술실 간호사들은 정말 내가 못 버틸 정도로 집중력이 좋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 CEO들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3시간 연강을 해요. 3시간. 지금 우리 지금 2시간을 못 버티고 있는 거잖아. 이해돼? 2시간을 지금 못 버티는데 3시간을 그냥 서서 연강을 하는데 말 한마디를 안 놓쳐요. 눈 한 번 안 놓쳐. CEO들은 그래. 그죠? 그 다음에 되게 저기 했던 게 최근에는 신한금융지주라고 있어요. 그 은행에서도 이제 아주 그 핵심 인재 뽑은데 거기는 가보니까 2시간 15분을 하는데 단 한 명이 눈 한 번을 안 놓치더라고. 32명이. 32명이.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집중력이 있는가? 자, 우리가 부대 생활에서 잠이 항상 모자라지만, 그죠? 잠을 잘 때 집중해서 잘 자고 있는가? 그에 반해서 내가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또는 낮에 그 병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집중력이 있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요즘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자잖아. 아주 심플해요. 수업 시간에 자잖아. 그 버릇이 남아있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회사에서 수업 시간에 자는 인재를 뽑을까? 회사에서는 그런 인재를 안 뽑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연구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잤을까 안 잤을까? 이해돼? 그게 집중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인재를 뽑는데 근무 시간에 계속 어떻게? 졸려하고 잠만 자.
왜냐? 밤에 자기 생활을 컨트롤 못하는 거거든. 아주 간단한 거잖아. 밤에 자기 생활이 컨트롤 안 되니까 낮에 업무 시간에 와서 조는 거라고. 그러면 조직에서 그런 인재를 뽑았을 때 그 조직이 어떻게 되지? 그게 전문성이에요. 사람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해. 집중하면 전문성은 생겨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 퍼져. 그러고는 어떻게? 왜 날 안 뽑아줘? 뽑아주겠어? 아니 여러분이 같이 작전을 나가도 계속 졸리는 친구하고 같이 작전 나가면 전쟁 중이면 죽어. 이해되죠? 그게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딱 20분이면 끝납니다. 20분 동안 인성에 대한 교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책이 좀 흐릿한데 한국에서 제일 잘 쓴 책 중에 하나예요. 누가 썼게? 내가 썼어. 제일 잘 쓰는데 안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 하늘을 품어라 라는 책인데 많이 팔렸어요. 옛날에 초판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한국경제고 요게 중요해. 우리가 예의가 없다 또는 겸손할 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젓가락질. 요즘 최근에 회사들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면접을 봐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뭘 볼까? 젓가락질을 봐요. 젓가락질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하죠?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먹는데 전시장 없잖아. 근데 왜 볼까? 이게 사회가 여러분을 보는 시각들이에요. 왜 굳이 젓가락질을 봐서 사람을 뽑을까? 젓가락질은 부모가 옆에서 계속 가르쳐야 제대로 된 젓가락질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즘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맞지? 다 다르게 하지. 젓가락질도 여러분들 테니스를 쳐도 볼링을 해도 폼이 중요하죠. 젓가락질도 똑같다고. 젓가락질을 정상적으로 잘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르고 찌르고 베고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찌르는 것만 가능한 경우도 많잖아. 왜 테니스랑 볼링을 칠 때는 폼을 외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젓가락질은 안 할까? 고민해 봤어요? 다시 두 번째. 젓가락질이라는 거는 옆에서 부모가 계속 손을 잡아주고 고쳐줘야 자기 젓가락질을 전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하는 10%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냉정하지. 사람들은 그런 단서 하나를 통해서 사람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얘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부모가 제대로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효자는 어떻다?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아요. 그 가정을 하고 있는 게 기성세대예요. 그 꼰대 생각이지. 여러분을 뽑는 건 그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지? 자, 다시 봐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아니. 젓가락질 그럼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잘하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젓가락질을 잘하지? 잘 배워야지. 근데 되게 쉬워. 사실 굉장히 쉬운데 가르치는 법을 모르고 그 다음에 저기를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젓가락 같은 거 없나? 예. 마이크 같으면 제일 처음에 이것만 하면 돼요. 여기 끼워가지고 약지에 끼워가지고 요 꾹 누르는 연습만 하루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붙이면 되거든. 하나만 끼워서 요거만 누르면 돼요. 그럼 여기 힘이 생기면 요 아귀에 힘이 생기면 젓가락질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체계적으로 안 가르치고 그냥 무조건 손만 가르쳐 주니까 제대로 배워도 다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인터넷 보면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지? 가정교육이 약간 여러분 부모 세대 젓가락질 제대로 하는 사람 없거든. 그래도 사회적으로 같이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예의야. 자, 요 세 가지 어떤 사람이 인성이 좋을까? 애들이 버릇없다?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가정을 해요. 정말 옳은 게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 다음에 남이 장군과 애국지사의 특징은 뭘까? 겸괴와 절괴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걸 봤는데요. 저는
인성이 좋은 사람, 인성이 좋다 그러면 아까 말 잘 듣는 사람이 인성이 좋을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인성 좋은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되게 체계적인 거예요. 야, 요즘 어떤 사람 뽑아? 학교에서도 인성 보고 뽑는데. 그지? 회사에서도 인성 보고 뽑는데. 그럼 인성이 뭐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인성이 뭘까? 인성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의예요. 예의. 예절이 발라야 인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절이란 게 뭘까? 여러분 군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절도잖아. 그죠? 딱 절도 있는 생활을 하고 절도 있는 동작을 하고 절도 있는 몸가짐을 가지는 게 군 생활이에요. 그 제식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본인의 기초를 만들어 주니까. 그럼 예의는 뭐냐? 예의는 뭐냐?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예의예요. 두 번째는 남을 대할 때 누구를 상관을 상관 대접을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동료를 존중해 주는 게 예의예요. 부하 직원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나만 중요하지. 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저는 예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의가 교통법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앞에 포천에 막 달리잖아. 신호등이 바뀌어도 막 달리죠. 다시 이야기하면 수백 대의 차가 달리는데 그중에 한 대만 미친 짓 하면 사고 나죠. 예의가 그런 겁니다.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조직이 깨져요. 그게 예의입니다. 군에서 왜 규율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규율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는 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거를 절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택절궤. 제대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예의가 바르다는 건 어떤 거예요? 다시 상관을 상관으로 대해줄 수 있는 거. 동료를 존중하면서 대해줄 수 있는 거. 부하 직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대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예의입니다. 그러면 예의가 없어. 어떨까? 사람으로서 호감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병이 들어왔는데 어이씨 요즘 군대 뭐 짝다리 짚고 다리 떨고 들어오자마자 그럼 어떻게 느껴? 그게 예의거든. 그게 예의거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을 대할 때 그 존중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군대 얘기로 하겠습니다. 겸손해요? 우리 아까 본인은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마이크 어디까지 갈까? 예. 본인은 겸손해요? 우리 상병. 예.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왜 반응들이 이렇지? 100명이면 서로 양심이 너무 겸손한 건가? 양심이 없다고? 우리 여기도 상병이냐? 겸손해요? 그렇게 겸손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예. 우리 일병. 겸손해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 이게 정답이에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은 어떤 거냐면 가정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고 생존이에요. 군인 중에 가장 용맹한 군인이 어떤 군인이냐 보면 돌격 앞으로 할 때 맨 앞에 뛰어나가는 군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용맹한 군인이 있어요. 어떤 군인이죠? 퇴각할 때 옛날에 전투 같으면 칼로 전쟁을 할 때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말을 뒤로 몰면서 들어와서 전체를 소개시키는 장군이 진짜 용감한 장군이죠. 논어에 나오는 맹지반이라는 장군이 그 장군이에요. 이 장수가 나와가지고 막 돌격 앞으로도 맨 앞에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퇴각해야 될 때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흥분돼요. 자기가 일단 공을 세웠고 살아남았고, 그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퇴각돼 성문이 닫혔어요. 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와 내가 해냈다.
내가 정말 용감하게 끝까지 버티고 공을 세웠어 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될까? 24시간 안에 죽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막 싸우면서 돌았어요. 마지막에 돌았죠. 내가 제일 용감했다라고 외치는 순간 내 앞에 들어오는 100명의 장수는 비겁자가 된 거예요. 냉정하지. 이해돼? 내가 아무리 공을 세웠지만 내가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는 순간 100명의 장수는 얘가 없어야 비겁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맹지반은 막 싸우고 들어온 다음에 말에서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보고 째찍을 꺼내서 말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역사상 제일 불쌍한 말이 김유신 말하고 이 말이야. 정말 불쌍해 얘들. 막 때려요. 그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몰려들겠죠. 그때 뭐라고 외쳐요? 소리 지릅니다. 내가 빨리 도망 오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말이 느려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이해돼요? 어떻게? 그럼 그렇지. 살아요. 이해돼요? 사람들이 모를까? 내가 다음에 전투를 하러 나갈 때 누굴 데리고 나갈까? 맹지반을 데리고 가겠지. 하지만 맹지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살고 다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뭐다? 겸손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새내기로 조직에 들어갔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고 생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조직에 가서 정말 공을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오너들이, 위에 CEO들이 막 이상한 데 배치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어때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오지를 보내냐. 이거 나가야 되겠네. 나가버려요. 오너들은 저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좀 뽑아가지고 키우려고 보내놓으면 나가버린다고. 키우는데 왜 보내요? 밖에 가서 고생을 하고 다시 옆에 데리고 와야 옆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어떻게? 그거를 못 버티고 나가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지. 그게 겸손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정말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조직하고 같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살겠다는 생각으로 버텨내는 게 중요하지. 가서 내가 공을 처음부터 세웠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는 사실 사회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인성이 좋다는 거는 조금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느끼게. 근데 겸손이 정말 미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겸허가 돼야 돼요. 빌허자를 씁니다. 자기를 이렇게 다 비우고 나면요. 어때요? 내가 제일 밑에 있지.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다 위대해요. 그럼 어떻게 해? 다 비운 자리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하게 돼요. 그때는 진짜 미덕이 돼. 근데 젊을 때 그게 될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 거야. 겸손해.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배워요. 내가 항상 조금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조직의 모든 지식을 자기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배움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강의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요. 왜냐하면 저는 3살 때 겸손을 잃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반성하면서 겸손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허. 인성이 희생이에요. 희생이 어떤 거지? 목숨을 내놓는 희생.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내놓는 희생.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저쪽 가서도 사회에 가서 기업에 갔는데 막 과로사 할 때까지 일 시켜. 빨리 도망쳐요. 생명이 제일 소중한 거야. 일하다 죽으면 그게 무슨 뭐야.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이야기하는 희생은 그런 희생이 아니에요. 정말 뭐 조국이 위기에 빠졌다 이러면 초계같이 내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구해야지. 그런 위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때 이야기하는 희생은 뭐냐면 우리가 조직 생활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희생은 조금 현재를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부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길을 정리하고 나가야 될 때 먼저 내려가십시오. 제가 조금 더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이해돼요? 여름에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한여름에 사다리를 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기로 했어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충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조금 손해보고 조직을 조금 더 살리고 내가 현재를 조금 손해보고 미래를 같이 가겠다는 사람을 조직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알면 어떻게 돼요? 지켜봐요. 지켜보면 어떻게 돼요? 보상해줘요. 근데 지금 아웅다웅 내 걸 찾겠다고 그러면 서로 각박한 세상이 되잖아. 이해돼요?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 사이에 조금 손해보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베품이 재산이 없어도 7가지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도 7가지 베풀 수 있어. 이게 인간관계의 제일 기초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잘 들어볼까요? 사람한테 재산 하나도 안 베풀고도 마음을 얻고 베풀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뭘까? 안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질시, 경시 하면 안 되는 거야. 째려보면 안 돼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처음 만날 때는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봐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 처음 만나는데 저놈 이러고 째려봐. 못 느낄까? 그것만큼 나쁜 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볼 때는 고개를 돌리든가 몸을 돌리라 그러지 눈을 흘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걸 질시라 그러지, 그지? 그래서 항상 사람은 바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편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서로 따뜻해져요. 이게 첫 번째 베푸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질시하지 않는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특히 부하 직원을 바라볼 때는 아무리 사고를 쳤어도 우선은 따뜻하게 맞아준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언시. 이왕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짧냐면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살아도 세상이 너무 짧아요. 근데 왜 자꾸 나쁜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하고 욕을 하고 살까? 이해돼요? 이왕이면 상대에게 한 번이라도 더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사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베푸는 겁니다. 돈 들어요? 아니, 칭찬해줘야지. 멋지잖아요.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필요한 일이죠. 그게 언시입니다. 말로서 베풀어주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얼굴로 베풀어주는 화한시라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한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환하게 웃는 모습. 언제 보냐면 여러분 혹시 조카들 1살, 2살짜리 있어요? 1살짜리들 되면 이제 엄마를 알기 시작해. 그러면 여러분 삼촌이 이렇게 안고 있어도 얘가 막 칭얼대죠. 왜냐면 엄마 찾는 거지. 근데 문을 열고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얘가 그 엄마를 보고서 웃는 모습 봤어? 그게 화한시야. 지금 웃는 사람 몇 명 있네. 세상에 엄마가 나타났어. 이게 환하게 그지? 보여. 요게 화한시예요. 내가 아침에 어떻게 우리 동료를 봤어. 그럼 어떻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 거죠.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인사하면 되나? 잘 잤냐? 이런 게 아닌 거지. 환하게 해서 굿모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서로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런데 일나자마자 이 인상 쓰고 말이지. 사람이 처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쳐다보지 않고 째려봐. 그게 좋은 조직이 될까? 이게 화한시예요. 화한시예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볼 때는 특히 환하게 웃어준다. 그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올 때도 환한 얼굴로 맞아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 심시.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결국은. 따뜻한 마음. 이왕이면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 지금 전우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주는 마음. 그게 따뜻한 인의 마음이죠. 어진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찰시예요. 저는 이거 정말 좋아하는 단어. 살필 찰자를 써요. 이런 거죠. 물어주면 돼요. 우리 전우, 우리 용사 오늘 힘든 일 없어?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 일 없어? 무슨 고민이 있어? 어때요? 살펴주는 거야. 그 살펴주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내 편이 돼요. 생각해 봤어? 사람을 넣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람을 살펴주는 거거든. 근데 참 재밌는 게 나도 그렇고 특히 부하 직원들은 한번 물어봐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뒤에 온 신병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야, 너 고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말 한마디 해줘요. 어떻게? 얘는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최고의 선임병이 되는 거지. 그 말 못하고 끙끙대는데 한 번도 안 살펴주고 이런 이 바보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원수 되는 거지. 너 씨 보자 이씨. 이해되죠? 이게 뭐다? 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서로 살펴주는 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는 거.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지. 그지? 나와가지고 아유 어머니 오늘 얼굴이 안 밝으신데 뭐 고민이 있으세요? 물어만 봐주면 되는데 아이씨 군대에서 나도 힘든데 왜 인상 쓰냐? 이러고 있으면 서로 불행해지는 거야. 이게 뭐다? 찰시예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신시. 몸으로 해주는 거.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가 있어요. 친구가 세상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있어요 그런 일들. 어쩔 수 없지. 그럼 또 일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지금 예를 들어서 30평에 살다가 10평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10평으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통장에 50만 원 보냈다. 이사하는데 좀 보탰어라. 고맙죠. 여러분 그런 친구 가지고 있어요? 그런 친구가 많으면 행복한 거야. 근데 그날 아침에 문이 띵동 열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서 있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어렵지 않냐. 근데 네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사라도 도우려고 왔다. 50만 원 보내준 친구도 정말 고맙죠. 근데 앞에 서 있는 친구는 껴안고 울고 싶지 않을까? 그게 뭐예요? 신시예요. 힘들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여러분 중에 혹시 관심병사 있을 수 있어요. 왜 힘들까? 관심을 아무도 안 가져주니까 관심병사 되지. 한 명이라도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의지할 수 있으면 우린 버텨낼 수 있어요. 그게 뭐다? 신시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배품은 없어요.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는 거. 마지막입니다. 상좌시. 상좌시는 뭐지? 좋은 자리 양보하는 거. 전철에서 힘들 때 아유 다리에 힘없는 어른들한테 양보해 주는 거. 다 상좌시 맞아요.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상좌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회식을 갔어요. 우리 부대장님 모시고 회식을 갔어요. 10명이 갔어요. 부대장님이 1시간 뒤에 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좀 남겨? 자리를 남겨놔야지. 어디에? 입구 자리. 들어오시면 앉기 편하게. 그러면 부대장님이 오셨다가 안 앉고 가셔도 내 잘못이에요. 어떻게? 나보다 상관이 올 때는 항상 제일 좋은 자리를 남겨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먼저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조금씩 먹고 있어도 되겠죠. 하지만 자리를 남겨놓지 않는 건 나쁜 거예요. 다시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우들끼리 6명이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30분 늦게 간다 그랬어요. 늦게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7명이 왔대요. 1명이 더 온대. 자기들끼리 6명이 갔어요. 그래서 6명 테이블에서 실컷 먹고 있어요. 30분 뒤에 가려고. 갔더니 어떻게? 오이씨, 자기들끼리 먹고 있어요. 그때 되니까 막 술 좀 취해가지고는 막 불러가지고 야 여기 의자 하나 갖다 달라고. 그게 앉고 싶어?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우리 친구들이 야 우리 장일병
장일병 30분 뒤에야 정리하고 온다는데 좀 준비해줘야지. 같이 선임병이 먹고 있어도 우리 장일병 자리 하나 마련해 놓을 거예요. 컵에 수저만 놔두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찬 음식 하나는 앞에 테이블에 두고 우리가 먹고 있으면 내가 왔을 때, 우리 장일병이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나는 30분 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이해돼?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다고. 하지만 나는 그 팀의 회식이라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 전을 위해서라면 나 뛸 거야. 왜? 내가 없어도 내 자리를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이해돼? 그게 상자시예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 자, 볼게요. 무죄 출시했어요. 7가지. 돈 들어요? 안 들어. 마음 쓰는 거, 눈빛 하나, 얼굴빛 하나가 다 세상에 베푸는 거야. 듣고 나니까 어때? 마음이 따뜻하지? 아, 저게 옳은 거구나. 저게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왜 몰랐을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 그런 거야. 그러면 다시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아, 내가 이 부대끼는 군생활 속에서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뭘 하면 될까? 7가지 중에 내 주특기. 나는 사람 일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환하게 웃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중에 부특기 하나. 나는 힘들 때 옆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줘. 신시를 할 수 있어. 그럼 어때? 인성의 최고 장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뭐다? 무죄칠시예요. 자,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은 사소취대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계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우리가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AI랑 경쟁하지 않아요? AI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 활용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2가지가 위대해져야 됩니다. 이 기술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더하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인성이라는 게 뭘까?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연결되지? 3가지 말씀드렸어요. 3가지 뭐예요? 첫 번째, 그렇지, 예의. 아, 그래. 전문성, 인성, 창의성. 요거는 인재상이고, 그 중에 인성은 3가지. 예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 절도 있는 생활. 그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상대를 존중하는 생활입니다. 2번째, 겸손. 겸손이 뭐예요?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죠? 아, 뭐 상대가 해줄 때 겸양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배우려는 자세. 이해되죠? 3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은 뭐예요? 조금 손해볼 수 있는 자세. 조직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직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조금 손해볼 수 있는 자세. 그 희생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죄 칠시를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단하죠? 우리는 기계하고 경쟁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인성이 제대로 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기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성은 절괴, 겸괴, 박괴, 요 3가지가 주역의 3가지 괴예요. 여기서 예의, 겸손, 희생 정신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올라간다는 점괘는 점점 나아진다는 것은 인생을 한 방에 잘 되려 그러면 실패해요. 인생은 서서히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한탕 바라면 망가집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3가지 예의와 겸손과 희생정신. 아, 내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아까 보시는 전문성, 인성, 창의성 점수는 몇 점이고, 내가 예의와 희생과 겸손의 점수는 몇 점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키워나갈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4차 산업혁명에서 최고로 필요한 인재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밀리터리 서비스잖아요. 그죠? 조국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활동들이 여러분의 미래의 디딤돌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705 최고의 우리 멋진 남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다 함께 파이팅! 파이팅을 저를 잘 안 해요. 유학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군대니까 파이팅을 외치면서 전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멋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서진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